잘 지냈습니까? 들을만해요? 네. 예? 네.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육남매 가정에서. 다섯째인데, 제가 첼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 군대 생활을 오래 하셔서 상당히 고지식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의 말을 들었으면은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가진 자만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머리만 조금만 쓴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도심 속에서만 어떠한 수익성을 찾지 마시고 도시 외곽 쪽을 조금만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노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논리는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구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인구가 모여드는 거리가 뭐가 있느냐, 그거는 다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제 4차 국토종합계획들을 보면은 새만금에 기내수국에 올라가고 방조제를 막아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게 나와져 있고, KTX망이 어디로 이어지고 2017년도까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KTX망이 어디에 정차하고 어떻게 형성된다는 부분들은 다 나와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종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해도 돈을 벌고 싶지만은 과거보다는 쉬워진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똑같은 토지를 투자하고 똑같은 아파트를 사고 똑같은 상가를 샀는데도 이득이 되는 데가 있고 이득이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컨설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시로 기동량을 하고 또 매드컴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온다는 건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용 섹터를 벗어나 가지고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최종인이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제 4차 국토종합계획도 법내에 보시면은 빨간색 도로는 공사 중인 거고 노란색은 완공된 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민자형 도로망을 형성을 시켜서 5분에서 10분 만에 고속도로 진입할 수가 있고, 또 경전철, KTX망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2025년도까지 이렇게 완공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도로망만 세부적으로 표기를 한 거죠. 이렇게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전 국토가 지금보다 50배, 100배가 깨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JC가 제천에 형성이 되느냐? 원주에 JC가 만들어지는데 IC는 어디로 뚫려서 얼마의 거리를 띄워야지 수용섹터가 정해지지 않느냐? 이런 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관심만 있다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누구를 만나느냐. 부동산 투자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이런 고속도로망이 형성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형태로, 공주지역도 마찬가지죠. 대전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유성 IC라든지 대덕 IC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을 적에 과연 그 지역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근데 같은 IC가 빠져나오더라도 어느 지역 땅은 개발을 못하는 땅이고 어느 지역 땅은 개발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대부분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대전 지역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전 시내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외곽 쪽이 있습니다. 이 외곽 쪽에는 다 개발 제한법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라고 하죠. 근데 과거에는 그린벨트라는 게 묶었다 해제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진 게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네? 그래서 색깔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냐? 하늘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던 뭐가 있던 다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투자를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중개업자는 나와 있는 매물이 있으면 중개를 해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서 이 안쪽에는 그리고 일부 자연녹지로 정해져 있는 건 도안신도시 아시죠? 그리고 일부 큰 메인도로는 뚫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지역들은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뭘로 바꿀 수가 있어. 다 용적률 건폐를 찾아 먹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수도권 입구라든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자연녹지 같은 경우가 1000만원대, 600만원대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도시의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일부의 자연녹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자연녹지는 도시가 필요하면은 가장 먼저 땡겨갈 수 있는 땅이겠죠. 도시 외곽 쪽에는 우리가 시는 동으로 들어갑니다. 구는 읍면 리로 가고 예? 그래서 이 지적도에서 보면 모든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읍면 뒤에는 자연녹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읍면 뒤에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이 시와 구는 21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와 군이 이 지역은 216개 시군단체는 너는 주거지, 너는 자연녹지, 너는 농림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 예전에는 갑작스럽게 이 지역을 도시개발로 선포를 하면 땅값이 상승했죠. 그 인근적인 주택값도 상승하고.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주거지로 가고 너는 상업지로 가고 너는 농림지로 가고 이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읍면 뒤에는 원래는 자연녹지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얘를 시에서 동으로 땡겨온다면은 자연녹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역의 지자체장이 똑똑한 지자체장은 도시개발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지자체는 안 해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자체장은 실질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가 투자하면은 상승이 안 돼요. 왜? 예산이 없으니까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장들이 정말 엄청나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216개가 이미 지자체의 경쟁시대가 이뤘으니까. 예전에는 교육감 누가 뽑았어요? 정부에서 내려보냈죠? 아니, 시의원 정했어요. 맞죠? 네? 구청장 국가에서 해달시켰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뽑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정치 논리를 가졌냐에 따라서 지자체가 발전하고 발전 안 하는 부분들이 이미 나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제는 어느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냐를 읽으면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가 주거지가 될지 여기가 상업지가 될지 평생 개발이 안 되는 땅이지 이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거 넘겨보시겠어요? 이런 도로망이 전국도로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70% 정도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들이. 제가 여기 삼척 동해 쪽에 가면 망상이라고 있죠? 가보신 분? 근데 지금 허가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바닥들이 상업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논바닥 떼어보면요, 다 정답이에요. 답인데 상업지로 찍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장이 개발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원래 수용섹터인데 개발을 허용해줘요. 300평 이상 보유하면. 근데 주변의 땅값이 700만원, 2천만원 갑니다. 해안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역사가 생겼어요. 거기다가 산업 기능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IC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구가 많이 안 온다면 이 IC 관문이 4개, 5개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1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땡겨올 것인가 이걸 예측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이라도 그 땅을 사서 내가 숙박시설로 바꿨을 경우에는 최하 700 이상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만들어져 있는 거에만 가려고 하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만들어지지 않은 거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법안입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죠. 네? 법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모든 세금은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가르쳐줘요? 네. 왔으니까? 네. 네? 그럼 고마워할 거예요? 네. 네? 지금은 못 잡는 세금이 있죠, 권리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럼 자금력으로 상가들 다 매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학원, 세탁소 내가 다 차려. 참사시켜. 그러면 인구 밀도가 늘어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붙여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을 어디에 잡고 넣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땅은요, 만들어져 있는 땅 가면은 돈 있는 사람이 누가 못 사요? 안 만들어져 있는 걸 내가 만들 수 있는 땅을 사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역세권의 인근지역에 땅 사가지고 농림지역이더라도 도로가 있으면은 용적률 건폐율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관을 지면은 여관이에요. 그러면 역세권이니까 사람이 오는 부분들이 도로가 어디로 뚫려있고 IC가 어디로 접근성으로 되어 있느냐. 그럼 그 길목에 내가 먼저 매입하면 되잖아요. 지금요, 어느 부분까지 있냐면 잘 보세요. 지적도가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전, 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1-1번지면 1-1번지에 도로가 지나간다는 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뭘 띄면? 토지 이용 계획을 띄면은 여기가 도로가 지나간다는 게 나와요. 네? 몇 미터로.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사요. 그러면 농록기를 이용해서 농가주택을 만들어서 대지로 바꿔놔. 그러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겨도 대지가 있으니까 바리케이트를 못 치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그럼 나는 주유소도 할 수 있고, 가정도 할 수 있고, 러브호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틀려, 맞아요? 네? 그럼 러브호텔 하면은 바람 피는 남자가 현금으로 내 카드 안 써. 네? 맞아, 틀려. 네? 근데 하루에 5바퀴 돌아가 봐.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그러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었는데 관심만 있으면 할 수가 있다. 사람을 잘 만나면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몇 단씩 몇 번지가 지나가는 걸 몰랐어. 근데 이제 알아. 왜? 216개의 지자체는 개발 계획을 다 수립해놨습니다. 어디로 도로가 뚫릴 것인가, 어디로 IC가 뚫릴 것인가, 어디로 산업단지를 만들 것인가. 근데 만들어 놓은 뭐예요? 네? 포항에 가면 포항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바람 불면 먼지가 나요. 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산업단지가 안 들어와요. 맞잖아요. 그럼 물류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중국으로 시켜야 돼. 그러면 동해안에서 서해안 쪽으로 물류이동을 시켜서 배로 또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물류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가라고 하겠어요? 옛날에는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는 개발 계획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패러다임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는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인구 밀도가 안 오는데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지역은 올라가죠. 왜? 인구 밀도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여기 바로 밑에 대구 지역이 400만 인구 가까이 됐었잖아요. 380만 인구였어요. 근데 지금 280만이에요. 근데 대구의 아파트 값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착각이에요. 왜? 지금 현재 대구에 가면은 국가산업단지 IT 산업이라고 해갖고 반도체 산업을 엄청나게 개발해놨어요. 근데 분양 10%도 안 됐어요. 인구 밀도를 뭘로 늘릴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북토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뚫리고 어떻게 이어지고 어디가 IC가 생기고 어디가 관광지로 조성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간선 철도망 계획이에요. KTX망이 연결되고 거기에 이어서 경전철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지역이 정차역이냐 어느 지역이 머무르는 역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은 임야에는 농림지가 있나요? 없나요? 네? 임야에 농림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 농림지가 있어요? 임야에? 우리나라 정북토는 이렇게 농림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68%가. 네? 68%가 농림지입니다. 왜? 개발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거지는 노란색. 앞으로 너는 주거지로 가라. 그래갖고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이쪽은 산업단지예요. 근데 산업단지가 보라 색깔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가 안 들어오니까 인구 증가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지가 남아도는 거야.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거지라는 땅을 100% 찍어서 못 샀어. 근데 지금 사. 네? 근데 이 택지 조성이 끝난 땅도 놀아. 남아돌아. 왜? 여기 산업단지가 안 들어왔으니까. 일부밖에. 네,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땅은 학교는 학교부지 색깔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고 자연농지는 자연농지 색깔 도시면은 도시적으로 고시가 떨어져 있는 땅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왜? 너 투자하지 말아라. 너 여기가 2종 주거지역이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너 투자하지 말라 이거야. 왜? 수용할 거니까. 이런 게 다 나와져 있다는 겁니다. 네? 다. 도시개발 사업 추진 절차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기 김천에 가면은 문당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은 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땅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가 어디로 들어오고 수용당할 땅들이 어떤 땅이고 여기는 조합이 설릴 때도 개발 땅이고 여기는 수용될 땅이다.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적으로 도로가 어떻게 뚫리고 IC가 어디 뚫리고 어느 쪽으로 도로가 유입되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다.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 용지 배분도에 대한 부분 정확히 나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뜨면 상업지로 정확하게 일반 상업지역 정확히 찍혀 나오고 여기에 뜨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쪽은 뭘로? 수용 섹터로 토지 용경에 나와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쉬워졌지만 지자체의 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좋은 땅을 사도 평생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좋은 땅을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예? 색깔로 구분하면 되니까. 예? 근데 지자체에서 돈이 없다. 그럼 개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놨는데 인구가 안 온다. 그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도 등본을 보면은 만약에 이 토지라면은 이게 도로고 LG라도 개발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사람한테 타용승낙서를 받는다면 가치성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땅이냐, 타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느냐, 도로를 매입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당동 나오죠? 맞죠? 아까 그 용지배분도 보여준 거. 제1종 일반주거지요. 서로 1-5의 접촉 나와요. 그럼 이 부분에 접촉이 돼 있다. 그러면 삼거리 코너에 물리는 땅이다.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좋은 위치를 가져가야 추첨이에요. 네? 판지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네? 그런 거 그래서 소하천구역, 소하천 예정 서로 1류, 서로 1류, 서로 2류가 맞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다 표기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도로구역, 시도 74호선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수용됩니다. 근데 이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네? 조합이 설립돼서 개발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똑같은 지역에도 네? 수용센터냐 아니면은 함지 방식이냐 아니면은 조합이 설립돼서 개발 방식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네? 그걸 알고 두 번째는 과연 이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땡겨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위치적으로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일반 산업지역. 그래서 아까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데는 예? 이 번지를 띄면은 상업지로 정확히 표기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거기다 일반 산업지역도 용적률 건폐율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800%에서 1300%예요. 예? 근데 2000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땅을 몇 평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층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앞에 공원을 좀 더 만들어주고 예? 벤치를 만들어줬을 경우에는 군이나 시자체에서 용적률 건폐를 좀 더 주죠. 그런 부분에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이 토지용 개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이 도로가 뚫리는데 여기는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지로 돼 있죠. 그럼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용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안이 생기겠죠, 그거죠. 네? 정비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투자했을 경우에는 또 즉각적인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전관리 지역인데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획부동산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청소부 아저씨가 뜨죠. 땅 2평을 사서 3억을 만들어서 지금 100억대 이상을 재산을 끌고 있습니다. 종잣돈 3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게 가능했던 거는 도시 안쪽, 고시가 떨어진 땅에 지분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을 받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지수가 떨어져 있으면 이거 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어떤 개발 방식이냐 이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도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용적률 건폐율이 있어요. 그럼 용적률 건폐를 찾아먹을 수 있는 땅이라면은 가치성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보전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하주대 아세요? 강원도에 있는 하주대 들어봤죠? 1박 2일 나오고. 근데 양양군에서 그 지역을
뭘로? 예? 상업시설 숙박시설로 지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찍혀져 있어요. 정확하게 토지의 이용 계획을 해놨으면. 근데 기타의 숙박시설이라고 찍혀져 있습니다. 상업시설이라고 찍혀져 있어요. 그럼 거기로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대지로 돼 있는 땅은 건축행위도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지역은 특단법을 만들어서 새롭게 지정을 시킨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상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개발의 압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자체는 나체해수욕장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조대가 가장 유력한 1위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권의 땅을요, 어떤 직가상권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좌우되겠죠. 그래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발 방식이 확정이 됐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시 생각할 부분입니다. 지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제 하나 예를 든다면은 이쪽에 자연녹지 이 땅이 이렇게 분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일반 공업지역 자연녹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면은 자연녹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도로가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성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런 땅들이 조합이 설립되던가 택지서 동원을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땅을 조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몇 다시 몇 번지를 해서 추첨을 통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땅은 대지로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를 두어야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요. 색깔이 이 색깔입니다. 3종 주거지 색깔은. 그래서 모든 땅들은 색깔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고 지목은 임야예요. 하지만 이 땅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를 분양을 했던 지역인데 광양에는 포스코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철강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3위에 속해져 있고 또 아시아권에서는 1위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느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총 4군데가 용적률 검폐율이 아예 해제된 지역이 부산 해운대지구, 예? 송도, 예? 그 다음에 서울의 뚝섬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인천 광양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성장을 가져갈 것인가, 어떠한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어떻게 주변 지역이 개발될 것인가,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 근데 몇 년이 걸릴 것인가, 그럼 예산액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고, 예? 어떻게 개발 방식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은 지자체장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 다음 좀 넘겨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암동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가 현재 대구 지방법원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강남권역이라 갖고 새로운 신도시가 이쪽으로 들어왔었죠. 대교가 다시 이쪽으로 형성이 되고 여기도 새롭게 대교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좀 무식한 사람들이 요즘에 현장부터 가보자고 하죠. 그러니까 매수검에서 보도된 것처럼 여기 땅 보여주고 등기는 여기 땅 나오는 거예요. 인공위성 사진 보고 야 내가 이 땅을 보러 가는데 여기에 대교를 건넜고 여기에 학교가 있었고 여기 대구 지방법원이 있었는데 그 인근 지역에 맞나? 이걸 인공위성 사진을 보고 가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딴 것도 보러 가자고 하니까 좋은 땅 보여주고 이상한 땅 등기를 해주면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서류를 검토하고 예전하고는 틀립니다. 인공위성 사진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땅이라는 걸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부동산의 차이점에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절대
손실을 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 공주나 익산 어느 지역이든지 개발 전에 나오는 게 용지배분도예요. 그래서 공공청사가 어디로 가고 전기공급시설은 어디로 들어가고 완충독지는 어디로 이런 지역으로 정하고 이게 용지배분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도 위에 딱 입히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용섹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도로가 지나가고 어떤 도로가 어디를 이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부동산의 실패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는 과학적인 부동산 투자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지도상의 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어디까지 가니까 이쪽에 완충녹지로 일부가 바뀌고 이쪽에는 자연녹지가 일부가 분포되니까 여기에 대거 아파트 단지와 상권이 형성됐을 경우에는 이 자연녹지가 가든이나 러브호텔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안쪽보다 자연녹지 가격이 더 비싼 지역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다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봐서 이쪽 지역에 택하고 도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느 지역에 분포현상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도로를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이 길목에 내가 유치한 부분을 투자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용지배분들에 의해서. 예? 과거에는 우리가 주먹구비식 개발 계획이었었죠. 이만큼의 대전 지역이었는데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만큼 또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고 그러니까 도시가 안 예쁘다 보니까 전 국토를 턴 계획을 세워서 후 개발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는 개발 방식이 미리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망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이어지고 여기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 100%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개발된 부분이 이렇게 됐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개발이 되는 겁니다. 경전철 간단철도망 계획. 그래서 전국의 읍면리에서도 이런 철도망들이 지금 현재 이 포항까지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포항까지 완공이 됐죠. 나머지 구간도 강원도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이전에 이 철도망을 구축을 해서 남단 쪽이나 어디 지역에서도 강원도로 올라오기 편안하게 구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공되는 시점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2025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어떻게 지역 자체가 발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짚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서산 산업단지가 종합개발계획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산 산업단지에서 홍성까지 어떻게 연결시켜지고 또 산업단지가 어떻게 만들어져가지고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산에 가면 여기 서산 자동차 산업단지가 이쪽에 들어왔죠, 진짜로. 저기 가보시면 다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10년 전에 이제 자료를 해가지고 이런 땅들은 주거지로 다 지정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건 공원지역이고 그럼 외곽 쪽에 투자할 적에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계룡산 입구에 가면은 대부분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근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심 순간에 있는 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든 간에 용적률과 건폐를 찾아먹을 수 있는 도로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활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해안 해수욕장하고 강원도 해수욕장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인구가 더 많이 오는 서해안보다. 그러니까 여름철만 장사한다고 하더라도
가치성이 충분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얼만큼 놀러 올 수 있는 거리를 갖추고 있느냐, 어떠한 목적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들에는 용적률 건폐율이 있다. 용적률 건폐율을 찾아먹을 수 있는 땅이면 가치성을 내가 만들 수 있다. 근데 고시가 떨어진 땅, 주거지 상업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은 일반인이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합이 설립되던가 아니면은 LH 군에서 수용하던가 뭐 그런 방식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지, 고시가 떨어진 땅은 개인이 개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도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색으로 보는 지적도에다 보면은 예? 나와져 있습니다. 아예 개발이 봉쇄될 경우 빗금쳐져 있죠. 여기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주거지로 일부 자연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반공업지역, 자연농지지역, 생산농지지역 색깔로 다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발 제한구역이죠. 그래서 대전의 지적도를 보면은 다 이 색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왜?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린벨트라고 한 거는 없어졌어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린벨트라는 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린벨트가 묶었다 해제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봉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안들이 탄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궁금한 질문 받을게요. 궁금한 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밖에 나가시면은 건축 상담이랑 또 저희가 분양하는 부분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법무사도 밖에서 여러분들한테 세무적인 부분이나 법무적인 부분을 상담하실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은 상담사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분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담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